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극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6월은 호국 모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 6.25 남친 있던 그런 날이 6월에 다 있는데, 제가 그 6.25를 생각할 적마다 나라가 다 망해 갔었잖아요. 그래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끝인데, 그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외교력을 행사해서 미군이 참전하게끔 만든 참 그런 대단한 분을 우리가 초대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면, 지금처럼 멀쩡한 나라를 미리 선제 항복해가지고 건네주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도 있는가 비교가 돼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그 일전에는 이낙연 총리 그 사람이 이 보훈의 날 관련해서 하는 말 중에 일제 침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계의 남침에 대해서는 남침이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무슨 5.18 광주 폭동에 죽은 사람도 순국선열이라고 했다네요. 참 기가 막히게. 세월호 죽은 애들도 순국선열이라고 하진 않았나요? 예우와 대우가 진짜 순국선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던데요. 글쎄 말이야, 말도 잘못하면 안 되죠. 예. 그런 다른 얘기는 없고, 작은 지금 집권한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요 뒤에 욕 세미테리에 가서 제가 관을 운구했는데, 이분이 참전 유공자이기 때문에 관 위에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씌우고, 제가 이제 장치 그 일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 태극기를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는데 관에 태극기를 덮어서 지금 운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인공기가 덮일 날이 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제 안보 체계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제가 R2P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하고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하실 오늘. 예정이죠. 네. 국제 안보 체계는 크게 나눠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하고 인간 안보, Human Securi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국가 안보는 그 말 자체가 설명하듯이 국가의 안보는 1차적으로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특히 약소 국가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안보를 지키고, 또 큰 틀에서 국제연합, 유엔이 있어가지고 세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엔 헌장 1조 2항에 보면은 원칙이 있어요. 국제 안보의 원칙은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또
자결 원칙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국가 간의 우호를 정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실무적으로 그 일을 맡는 기구로서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이 있고 그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이 5나라 그렇게 하고 비상임이사국이 10나라인데 그때 이제 선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안전보장 이사회를 왜 상임이사고 5나라가 좌지우지하게 됐나요? 2차전은 영구불변한가요? 그 모든 조직에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후에 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도 국가가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은 이 5나라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힘이 센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나라. 그래서 퍼머넌트 멤버 P5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P5 플러스 1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도 플러스 1에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힘이 센 나라여야 되고 첫째는 또 그 세계 평화와 질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커야 되고 또 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힘은 세지만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 좀 결여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가 안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국방을 하는 거고 동맹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국제연합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보호를 받는데 1차적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국가라는 체제 안에 속하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준다. 근데 이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가 규범을 통해서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차원에서 유엔 규정에도 1조 3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자체의 조직은 아니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성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간 안보를 지켜주는 국제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의 국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이러이러한 규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제 협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이러이런 식으로 준수를 해라. 만약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처벌된 관련 규정은 뭐냐면 ICC라고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2002년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 또 war criminal, 전쟁 범죄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 ICC에 제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들은 하면서 왜 실제로 제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권유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인도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ICC에 제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런 ICC 제소의 대상이라는 것은 지난 2013년에 1년 동안 유엔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은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제도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책임자가 김정은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CC에 제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ICC 규정에는 그 국가가 ICC에 가입 국가여야 돼. 근데 북한은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가입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UN General Assembly 총회에서 UN 안보리한테 권고를 했어요.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아젠다로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UN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은 비토권이 있거든.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국, 러시아가 비토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를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런데 처벌 관계는 그렇고, 처벌하기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건데 국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또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규범이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 인권 선언에 의거해서 선언은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 선언에 법적인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 선언을 법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A 규약, B 규약 하는데 A 규약은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고 B 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유와 인권에 관한 규범이죠. 세계적인 규범이죠. 그래서 이 규범을 정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 국가의 대부분은 헌법에 자유인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다 여기에 있는 규약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규약에 협약에 조인하거든. 조인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규약에 준수한다고 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바가 여기에 규약에 정한 바하고 대동소이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인권 선언에 관련된 두 규약에 의해서 국가가 그 국민들을 보호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국가로 하여금 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규제 그것이 지금 얘기하려는 R2P입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래서 국가의 보호 책임이죠.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R2P라고 할 적에 그 아라비아 숫자 2를 쓰잖아요. TO. responsibility TO를 그냥 간단하게 쓰기 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국가는 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 인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도 국가성이 있거든. 사람도 사람다워야 되듯이 국가도 국가다워야 하거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국가답지 못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R2P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몰랐는데요. 오늘 그 responsibility to protect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가답지 못한 나라를 예를 들면 자기 나라 국민을 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거. 네. 또 우리 사람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가장이 너무 무능한 거야. 가족을. 부양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어. 지진이 났거나 홍수가 났거나 해서 도저히 불가항력일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건 의도적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무능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unwilling 국민을 보호할 의사가 없는 거야. 비유하자면 가장이 자기 식소를 잘 보호하려는 뜻 자체가 없는 거야. 망나니라. 그런 무책임한 형이 있고 또 하나는 범죄형 국가가 있어요. 어떤 집도 나쁜 집은 그 자기 식소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려먹고 구타하고 그렇게 하는 범죄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런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이지.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논리가 성립됐냐면은 1994년에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에 그 르완다를 구성하는 국민인 종족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투족과 투시족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후투족이 대통령인데 비행기가 격추됐는데 다른 종족 투시가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복 차원에서 다른 종족을 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00일 동안에 80만 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80만 명을.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을 죽인 거예요? 8천 명. 그런가? 하루에 8천 명. 네. 그러니까 그런 학살인데 그러면 그때 그 이제 유엔에서 뭘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 르완다에서 그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는 유엔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할게요. 그때 평화유지군이 있었어요. 근데 한 3천 명이 있었는데 그때 평화군 유지를 했던 커맨더 사령관이 로미오 달레오라고 제가 알아요. 제가 한번 그 전에 오타와에서 무슨 행사에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3천 명 가지고 그런 대학살을 방어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했어요. 그나마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참상을 현지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악몽이 살아있어요. 끔찍하죠. 끔찍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세니터로도 있었는데 차를 몰다가 이렇게 인도 그쪽으로 훅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공직을 못하겠다고 해서 리자인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영화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카나다에서 그와 관련된
학구적인 커미션, 하자면 그 조사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로이드 엑스워스가 일무장관이었고,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도 그 커미션 위원이었는데, 그 카나다 정부에서 그걸 펀딩해가지고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2001년에 그걸 만들어서 그 보고서가 2005년에 유엔에서 월드 리더스 서밋이 있었거든. 그때 서밋에 도착해서 2005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것이 R2P예요. 그러니까 R2P 하면 카나다가 만든 예. 규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2P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 war crime, 이런 이걸 mass atrocities라고 해요. 대량 학살 범죄죠. 이런 범죄를 국가가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unable, 그거를 방지할 힘이 없거나 unwilling, 뜻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 자체가 그런 범죄자 역할을 할 경우에는 첫째는 국제사회가 그렇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권고하고, 그래도 영 말을 안 들면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지금 그 마지막에 도저히 말해도 안 되고 뭐 도와줘도 안 되고 군사적 개입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죠.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이 R2P 개입이 필요한 지경이라면 미국과 유엔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진작에 했더라면 레임 취임지를 해서 지금과 같이 핵 문제로 골치를 썩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보리가 네.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안건도 제출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R2P 닥트린을 적용한 첫 사례가 리비아거든요. 리비아의 경우는 원래는 이 R2P 적용이 아니라 2003년에 핵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가다피가.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이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협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핵 개발하려는 시설이나 핵물질을 미국에 돌려주고 그 대신에 미국이 국교 수교를 하고 경제 지원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가다피가 그 뒤에 잘 민주주의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독재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권 참상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말려도 안 되거든. 그래서 8년 후에 그 핵 협상이 끝난 8년 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R2P 적용해서 처치하자고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했으니까 됐지. 그래가지고 실제 가다피를 이제 손봐주는 건데 나토로 하여금 첫째는 그 노플라이 존을, 그러니까 가다피 정권이 반군 지역에 폭격을 못하도록 노플라이 존을 설정해가지고 결국은 반군한테 잡혀가지고 살해당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발끈했잖아. 원래 볼턴 얘기는 발끈할 수밖에 없죠. 리비아가 핵 협상했던 그 식으로 한다는 얘기였거든. 네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우리가 이런 경제 지원을 한다. 그런 뜻이었거든. 근데 북한에서는 8년 후에
가다피가 당한 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꼴을 당할 가장 우려가. 왜? 지들도 똑같은 놈들이거든. 예, 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가다피처럼 반군한테 잡혀서 죽을 그런 성격의 레짐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인정하네. 거예요. 맞아요. 미국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예,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지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똑같이 가다피처럼 독재해가지고 반군한테 잡혀서 죽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뜻으로 볼턴이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다른 뜻으로. 아니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는 또 똑같이 그 김정은이가 생각하듯이 그거 리비아식은 아니야. 우리 트럼프식이야. 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어쨌거나 그런 실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인간답지 않듯이 국가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나라는 국가가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데 북한은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국가는 당의 하부 조직이야. 그리고 당 위에 또 수령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가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세습되잖아요. 선출되는 게 아니라. 또 수령은 따라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은이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나라답지도 않지만은 R2P 인도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체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김정은이는 그렇다 치고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한 트럼프는 또 뭔가요? 김정은으로서는 뭐 그러면 크리미널이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러나 트럼프가 그 체제를 영구히 보장해준다? 그러면 같이 공범이라고, 공범. 그잖아요? 맞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영철이 만나가지고 한 그 일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야말로 행설수설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6가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얘기했잖아요. 군사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이제 더 이상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은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고 북한이 CVID 하자고 아직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그것을 행동하기는커녕 그렇게 폐기를 하겠다고 말도 안 하는데 벌써 압박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화학무기도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이 핵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해야 되는데 그건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 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체제를 자기가 예부적으로 침략 행위를 안겠다. 적대 행위를 안겠다. 그거는 말이 돼. 그러나 그놈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를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내부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말한 것 중에 북한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이웃이지 우리 이웃은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세계 지도자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 이런 소인배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 이웃이 아니니까 북한이 핵포기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그건 내가 낼 돈이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해야 될 거라는 거야. 네. 가까이에 있는 나라. 예. 이거는 지금 미국이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일 또 미쳤나 봐요. 그리고 제일 지금 이게 일반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김영철이가 백악관에 온 이유는 김정일이가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 아니야. 그거 전달하러 왔거든? 그러면 김영철이가 미국에 온 것은 김정은이 서신을 전하러 왔는데 받은 서신은 왜 안 읽고 그 김영철하고 80분이나 얘기를 나눴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편지를 봤으면 이게 뭔가 읽을 보든지 뭐 하든지. 아니 그 다음날 이제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80분도 내가 생각하면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문재인이 왔을 적에는 21분이라고 하잖아요. 자, 21분도 내가 따져보면은 뭐 문재인이가 반하고 트럼프가 반했다면 10분 30초입니다. 그죠? 그 문재인의 4배를 얘기했네요. 아니 벌써 80분. 내 얘기 들었어요. 10분 30초고 각자. 예. 통역이 반씩 했다고 봅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반했다고. 5분 15초 얘기한 거야. 태평양 건너가서. 예.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 대접을 한 놈도 그렇고. 김영철이가 근데 김영철이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문재인은 상대 보니까 하찮거든. 같은 말 또 하고 괜히 말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김영철이는 내가 보고 이제 그래.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김영철이는 어쨌건 이놈이 다부져 보이잖아. 못된 놈이지만은 말하자면은 그래도 이놈은 말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80분씩이나 끼고 얘기했지. 이제 그런 거기에 뭔가 있네요. 예.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김영철이 내보내고 기자들이 그 편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궁금해요. 물으니까 very interesting. 그래 놓고서 읽은 것처럼 그래도 그 다음에 사실은 아직 안 읽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속된 말로 미친놈 아니야? 이게.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읽지도 않고 읽은 것처럼 interesting 해놓고서 사실은 안 읽었다고. 이게 뭐야? 약간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친 사람 척하는 전략, 매드맨 스트래티지라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건지 진짜 미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미친 척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미친 척 하는 좋게 거겠지. 생각해서. 예. 지난번에 이 정상회담을 앉는다고 할 적에 부통령도 옆에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주 심각한 톤으로 얘기할 적에는 저 세계 지도자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이게 뭐야 농담을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참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하간에 일단은 세계 지도자로서의 세계적인 지도자님은 그 신념과 인류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 첫째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그 품격 없이 하는 정상배 같고 물론 그 보좌관들이 좀 잘 보좌하겠지.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편지를 아직도 인터스팅이라고 하고 내용을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게 과연 인터스팅한 것이 뭘까 좀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네. 상상은 자유예요. 혹시 김정은이가 It's between me, you and me. 당신과 나만 알기로 합시다. 하고 예.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자꾸 미국을 밀치고 나서려고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거든. 한반도가 뭐 네. 적화되고 이런 것은 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이 문제라고. 그런데 중국이 이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면 골치 아프거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국 편이 돼가지고 현재. 중국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생각한 적에 괜찮은 오퍼거든. 그렇죠. 어? 혹시 괜찮은 게 아니고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지.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리스팅 하다고 말을 않는 것이 난 궁금하다 이거지. 예, 저도 동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동의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예. 한반도는 이건 미역국 먹는 거지. 근데 국제 질서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뭐 아까 되게 가치, 비전 얘기하잖아요. 예. 이 국제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이게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참 미국이 그동안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거실로 올라가면은 가츠라 데프트 미약 같은 것도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남겨준 것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에치슨 라인인데 에치슨 라인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하고 뛰어놓으려는 전략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짝 대만, 남한은 당신이 케어해도 괜찮으니까 소련하고 붙지 말라는 그런 넌지시한 서제스트였어요. 그래서 에치슨 전략이 있었거든. 그 루즈벨트 때. 근데 마침 트루만 대통령으로 인계되면서 트루만은 생각이 다른 거지. 이 공산당이 세계를 집어먹으려 하는 일환으로 북한이 남침했기 때문에 이건 단호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은 거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 세계 전략으로 볼 적에는 미국 퍼스트, 미국 이익 퍼스트거든. 대한민국의 특히 트럼프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뭐 안위나 이 웰페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에 우리가 희생되지는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심하다고 그랬죠. 한심한 건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혹시나 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까 목 빼고 기다렸었는데 우리가 한심한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